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 역사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세계 전쟁사에서도 길이 남을 위대한 영웅, 바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12척의 배로 133척을 이긴 전투가 실제로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이것은 영화나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조상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실제로 해낸 일입니다. 오늘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저력과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우리 역사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 1592년 4월, 조선에 전례 없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20만 대군이 부산포에 상륙한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 200년간의 평화로 인해 군사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왜군의 조총과 야포 앞에서 조선군은 속수무책이었죠. 전쟁 발발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습니다.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가야 했고 조선 땅 곳곳에서 백성들이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왜군은 육지에서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바다까지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조선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해서 항복을 받아내려는 전략이었죠. 만약 바다마저 내주었다면 조선은 정말로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조선 수군을 책임지고 있던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순신이었습니다. 1545년 한양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기계를 보였던 인물이었죠. 32세에 무과에 급제한 뒤 변방에서 오랫동안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순신이 다른 장군들과 달랐던 점은 무엇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그는 가장 먼저 피난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죠. 또한 이순신은 뛰어난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지에서는 밀리고 있지만 바다에서만큼은 절대 지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뒷받침할 혁신적인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북선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왜군의 침입을 예상하고 새로운 형태의 전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이었죠. 거북선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함선이었습니다. 철판으로 덮인 지붕 때문에 왜군의 조총과 화살이 전혀 통하지 않았죠. 거기에 용머리에서 나오는 화포와 측면의 총통으로 적선을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거북선의 위력은 심리전에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철갑을 두른 채 포연을 내뿜으며 다가오는 거북선의 모습은 왜군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조선에 바다에 괴물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왜군 사이에서 퍼져나갔죠. 하지만 이순신의 진짜 위력은 거북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탁월한 전술에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바다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를 활용한 기습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1592년 5월 첫 번째 해전인 옥포해전에서 이순신은 왜선 26척을 모두 격파했습니다. 왜군은 조선 수군을 얕보았다가 호된 대가를 치렀죠. 이어서 사천해전, 당포해전에서도 연승을 거두며 조선 수군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한산도해전은 이순신의 전술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투였습니다. 하깃진이라는 창의적인 진법을 사용해 왜군 함대를 포위 섬멸했죠. 이 전투에서 왜군은 함선 59척을 잃고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연이은 승리로 조선 수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반면 왜군은 바다에 대한 공포감에 시달려야 했죠. 육지에서는 승승장구하던 왜군이었지만 바다에서만큼은 조선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활약으로 왜군의 보급로가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본토에서 출발한 보급선들이 조선 수군의 공격을 받아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죠. 보급이 끊긴 왜군은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597년 이순신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왜군의 이간책과 조정의 당파 싸움으로 인해 그는 모든 관직에서 파면되고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백의종군이라는 치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순신이 없는 사이 조선 수군은 칠천량해전에서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원균이 지휘하던 조선 함대가 완전히 전멸한 것입니다. 조선 수군 400여 척이 모두 침몰하고 수많은 장수들이 전사했죠. 위기에 처한 조정은 다시 이순신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597년 8월 그는 삼도수 군통제사로 재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겨우 12척의 배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12척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며 회의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수군을 해체하고 육군에 합류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죠. 하지만 이순신은 단호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라는 장계의 내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이순신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1597년 9월 16일 명량해협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함대 12척과 도도 다카토라가 이끄는 왜군 함대 133척이 맞붙었습니다. 10대 1이 넘는 절망적인 전력 차이였죠. 하지만 이순신은 명량해협의 특수한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폭이 좁고 조류가 매우 빠른 곳으로 대규모 함대 운동이 제한되는 곳이었죠. 이순신은 이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이순신은 기함을 맨 앞에 세우고 몸소 진두지휘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고 외치며 적함대로 돌진했죠. 12척의 조선 함선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명량해협의 좁은 수로에서 왜군의 수적 우세는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앞선 배들이 공격을 받아 침몰하자 뒤따르던 배들이 뒤엉켜 혼란에 빠졌죠. 조류의 변화까지 겹치면서 왜군 함대는 완전히 대형이 무너졌습니다. 이순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북선을 선두로 한 조선 함대가 혼란에 빠진 외함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갔습니다. 조선군의 함포와 화살이 비바람처럼 쏟아졌죠. 전투는 조선군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왜군은 함선 31척을 잃고 수많은 장수들이 전사했습니다. 반면 조선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죠. 12척으로 133척을 이긴 세계 전쟁 사상 유례없는 대승이었습니다. 명량대첩의 의미는 단순한 해전 승리를 넘어섰습니다. 이 승리로 왜군의 서해 진출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조선의 서남 지역이 보호받을 수 있었죠. 무엇보다 절망에 빠져있던 조선 백성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준 것입니다. 명량대첩 이후 이순신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바다의 신이라고 불렀고 적인 왜군조차도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순신이 있는 한바다는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 왜군들 사이에 공통된 인식이었죠. 이순신은 명량대첩 이후에도 끊임없이 왜군을 압박했습니다. 12척이었던 함대는 점점 규모가 커져 100여 척까지 늘어났습니다. 각지에서 의병들이 몰려들었고 백성들의 지원도 이어졌죠.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왜군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7년간의 긴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것이죠. 하지만 이순신은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퇴각하는 왜군을 끝까지 추격해서 완전히 소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1598년 12월 16일 노량해협에서 마지막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순신은 조선 함대와 명군 함대를 합쳐 500여 척의 연합함대를 이끌고 퇴각하는 왜군을 추격했습니다. 노량해전에서도 이순신의 전술은 빛을 발했습니다. 왜군 함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집중 공격을 가했죠. 왜군은 필사적으로 돌파를 시도했지만 조선 함대의 포위망을 뚫지 못했습니다. 전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새벽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적탄에 맞은 이순신이 전사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전투가 한창이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죠. 이순신의 죽음이 알려지자 온 함대가 비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언에 따라 전투는 계속되었고 결국 왜군 함대를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이로써 7년 전쟁이 조선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순신이 전사한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선조는 나라의 기둥이 부러졌다며 통곡했고 백성들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죠. 그야말로 온 민족의 영웅을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남긴 업적은 영원했습니다. 그는 23번의 해전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명량대첩은 세계 전쟁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적적인 승리였죠. 이순신의 위대함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피난민들을 구호하고 농사를 짓게 도왔으며 교육까지 시켰죠. 또한 그는 부하들을 아끼는 어진 장군이었습니다. 공을 세운 부하에게는 아낌없이 상을 주었고 실수한 부하에게는 기회를 주었죠. 그래서 모든 장졸들이 그를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이순신의 인격적 완성도는
그가 남긴 난중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과 백성들의 고통을 가슴 아파하는 모습, 가족에 대한 그리움, 나라에 대한 걱정이 진솔하게 담겨 있죠. 세계는 이순신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은 이순신이야말로 나의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해군 제독도고 헤이아치로도 이순신에 비하면 나는 아직 멀었다고 인정했죠. 미국의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이순신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명량대첩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의 승리로 평가받고 있죠. 세계 어느 나라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이순신의 전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들은 이순신을 동방의 넬슨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넬슨을 서방의 이순신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신이 넬슨보다 200년 앞서 활약했으니까요. 중국의 역사서에도 이순신에 대한 찬사가 가득합니다.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심지어 적국이었던 일본에서도 이순신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해군에서는 이순신의 전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세한 전력으로 우세한 적을 물리치는 비대칭 전술의 교본으로 여겨지고 있죠. 거북선의 설계도도 현대 함정 설계의 참고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순신이 현재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12척만 남은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잃지 않았죠. 둘째는 철저한 준비와 연구입니다. 이순신은 우연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 끊임없는 연구와 훈련, 그리고 지형에 대한 완벽한 파악이 승리의 바탕이었죠. 셋째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개인의 명예나 권력보다는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넷째는 혁신적 사고입니다. 거북선이라는 혁신적인 무기를 개발하고 창의적인 전술을 구사한 것이 승리의 열쇠였죠. 현재 우리나라 곳곳에는 이순신을 기리는 동상과 기념관이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앞에 이순신 동상은 항상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죠. 여수의 이순신 광장, 아산의 이순신 종합운동장 등도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공간들입니다. 특히 통영의 이순신 공원은 그가 삼도수 군통제사로 활약했던 곳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이순신의 업적을 되새기고 있죠. 한산도 해전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한산 대첩 축제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거북선 체험, 이순신 재현 행사 등을 통해 그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죠. 이순신의 정신은 현재 우리 해군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이순신의 리더십과 전술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고 모든 해군 장병들이 그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이순신의 필사즉생, 필생즉사죽을 힘으로 싸우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정신은 현재에도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강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죠. K-방산의 위상도 이순신의 정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함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KDX-III 이지스함, 독도급 상륙함 등은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함정들이죠. 이런 기술력의 바탕에는 이순신이 보여준 혁신 정신이 있습니다. 거북선으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든 것처럼 현재 우리 조선업계도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순신 장군 탄신 47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의 정신은 전혀 색바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여러 도전들 앞에서도 이순신 정신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철저한 준비, 혁신적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말이죠.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순신의 이야기는 큰 교훈을 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창의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며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 말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순신의 인생 후반기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50대에 가장 큰 업적을 이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12척으로 133척을 이긴 명량대첩, 23전 23승의 불패 신화, 백성을 사랑한 성우. 이 모든 것이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만들어낸 기적의 지휘관이었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한 어진 지도자였으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전쟁 영웅 이순신,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시나요? 이런 위대한 조상을 가진 우리 민족입니다. 그 후손인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보세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라는 그 당당한 선언을 떠올려보세요. 우리에게도 아직 희망이, 가능성이, 힘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자부심과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우리 역사의 영웅들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